나라. 우리 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잠깐 눈 떴다 뜨면 눈 감았다 뜨면 뭐 태국이고 감았다 뜨면 한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김봉훈 선교사고요.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지금 횟수로 하면은 23년, 2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4년부터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오늘 태국을 알자 이건데요. 그 전에 뭐 제 소개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첫 사역을 중구동부 사역을 하게 하실 때 뭐 집 가까운 데도 있었고 교회들이 또뭐 교육자 사립이 반해주는 데도 있었고 또 학비 보태준다는 데도 있었고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또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마음들을 한 2개월 동안 찾다가 맨 마지막에 한 교회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교회는 태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죠. 원래는 제가 2003년도 말에 이제 그 사역지를 구했고 2002년도에 처음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갔다 왔어요. 제 첫 해외 여행이었고 또 첫 선교 여행이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이주민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주민 교회를 찾아가서 한 12시에 찾아가서 식사 교제하고 또 태국어도 배우고 또 태국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저녁에는 신방도 가고 그렇게 단기 선교 보름 가는데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그때는 제가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갔다 와서 현지에 있었던 태국 사람들의 그 미소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웃는 얼굴들 뒤에 그런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었고 현지에 봤었던 그 불상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1년 후에 1년 반 지났을 때 첫 사역지를 구할 때에 그 태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보고 갔었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태국 사역을 맡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때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이후로 수련회마다 여름마다 겨울에 수련회 교회 사는 거 말고 연합 수련회 돈 주고 4만 원, 5만 원 더 내고 다니면서 한 여름에 겨울에 합쳐서 1년에 한 5번, 6번 수련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찬양 집회들 그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콜링의 시간들 선교사로 하시는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때마다 저 그 수십 번 하나님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에 사용하시고 저는 저들을 위해서 돕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25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지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국내 사역을 하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근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부터 제 생각대로였더라면 지금 태국 선교지 나가서 선교사로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기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하면서 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태국에 돌아가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우리 가족들의 태국 가정들의 신방을 저는 국내 신방도 다니지만 공장으로 신방도 다니지만 현지에 있는 태국에 있는 그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4월은 또 이 사역이 확정돼서 돌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그 제자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을 모아서 100명씩 올해 100명이 모였어요. 작년, 재작년은 50명, 70명 모였는데 올해는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미래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후반기에는 돌아가서 이제 지내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팔로우업하고 힘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모아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 좀 더 세분화된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는 계속 불러주시고 태국을 같이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태국 안 가보신 분 계시나요? 한 2번. 나머지 분들 왜 또 가시는지 아세요? 태국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태국이 여행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나라지만 가면 갈수록 그 영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차츰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태국은 제가 이번에 그저께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왓 아룬이라는 데인데 불교의 문화 그렇지만 불교로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는 신들, 힌두 문화들도 섞여 있고 또한 샤머니즘도 섞여 있어서 불교가 90%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주변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그 한국에 우리나라의 2.3배 그리고 남북한 이게 한반도 2.3배고 우리나라 남한의 5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도 방콕이 태국이 7,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수도에만 한 1,000명 정도가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역사 이것들은 한 번씩 보면 좋겠지만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왕조가 있는데 스코타이 왕조, 그리고 아유타이 왕조, 짜크리 왕조. 짜크리 왕조가 지금 9대 왕조거든요. 9대 왕조. 9대 왕조가 있는데 10대 왕조죠. 10대 왕조. 9대 왕조가 60년 동안 다스렸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거했지만 지금의 그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총선을 통해서 다른 당의 총수가 총리가 됐는데 그 당끼리 병합이 돼서 지금 말리 많은 그 칭나와 탁신의 딸이 지금 총리가 돼서 다스리고 있고요. 탁신도 사면을 받아서 다시 딸 뒤에서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부의 그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왕이 제거해주면서 군부는 또 태국의 군부는 왕편이거든요. 왕은 또 군부를 또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쿠데타가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나라가 그런 태국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많이 보이시겠지만 왕들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또 손가락질하면은 괜히 사진 찍혀서 잡혀가면은 또 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런 왕권이 강한 또 나라입니다. 역사는 대략적으로 넘어가고요. 태국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좀 보겠습니다. 마이벨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태국 가면은 마이벨라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이벨라이. 네, 마이벨라이라는 말이 괜찮아요. 이 말입니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이벨라이 좀 피해가 있어도 본인이 마이벨라이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괜찮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이제 쌓아놓는 거죠. 이게 또 100까지 채워지면 또 폭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회 생각들이 이런 정신들을 갖고 있어요. 낙천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폭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에는 치안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밤에 다녀도 문제 없고 또한 주위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약간의 그런 이 마이펠라이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이제 좀 보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다가가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낙천적인 그런 모습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누기라는 말이 재밌다라는 말이에요. 재밌다, 싸누기. 재미없으면은 교회 안 옵니다. 재미없으면 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재미가 섞여 있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재미있는 유머를 하는 정치인들을 또 좋아하고요. 또 TV에서도 정식 뉴스인데도 사람들이 농담을 섞어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 재미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갈 때 농담 하나씩 알고 가면은 좋은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랭짜이, 이 마이펠라이라는 거하고 또 크게 두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해요.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를 조금 존중해 하고 또 남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들을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것들을 조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더라도 마이펠라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태국이 겉으로 보면은 평등하고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의 그 위계 질서가 당연히 있고요. 사회적인 그런 계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는 그런 계급 사회잖아요. 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중산층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도하지만 그 위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 중 그곳이 산족이에요. 산족 사람들에게 우리가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많은 비율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토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산족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그래서 아무리 산족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정치인으로 내려오는 경험은 없어요. 산족에서 장사에서 이렇게 사업가로 성공하는 건 있어도 정치인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산족들이 돈도 많이 있거든요. 땅도 많이 있고, 땅을 요새는 땅 많이 팔아서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의 큰 카페, 큰 음식점 북쪽에 가면은 다 이제 북쪽 산족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로는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유대감, 부모 분계, 형제자매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비슷해 보여도 형 누나라고 얘기하고요. 가족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갈 곳이 없으면 자기 집에 들여서 같이 재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에 이주해 있는 이주민도 그래요. 와서 처음 만나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같이 있게 하고 전혀
껄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국에서 그런 일들을 먼저 태어나서부터 그런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닌데도 형 누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지체들이 있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누나가 왔는데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누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친척도 아니었어. 동네 누나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동생이 많이 아프다고 도움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동생도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족처럼 유대 관계를 깊이 하고 있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전통을 지키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그 축구, 프로축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국에도 축구가 있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축구팀 정말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그렇게 지역성을 또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태국이 북쪽하고 동북부, 우리가 이번에 갈 지역이 동북부 지역인데 동북부 지역은 태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 이산 지역이라고도 얘기하죠. 북쪽하고 중부하고 남부 이런 지역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부딪힘이 우리나라 영남하고 호남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태국도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태국의 문화와 예술 한번 볼까요? 다음에 가시면 태국의 전통 문화들이 있어요. 제가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태국 박물관을 가면은 한 곳만 가면은 다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불교의 역사, 태국의 방콕의 역사 박물관 가도 모든 것이 이제 불교 문화. 태국의 국립박물관 가도 모든 것이 불교 문화. 그래서 그 불교와 태국은 뛰어놀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교는 아니거든요. 국교는 아닌데 그 불교가 태국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불교예요.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 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서당에서 쭉 내려오던 전통도 있었고 그런데 태국은 절 안에서 이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절 안에 있어요. 요새 생긴 학교들은 이제 그 절 바깥에 있기도 하는데 또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바깥에 절과는 좀 분리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교가 절 안에서 파생이 되었고 또한 절과 붙어 있고 또한 절과 좀 떨어져 있더라도 절에서 세운 학교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외에는 모든 학교들이 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제회 할 때도 불교 의식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화가 불교 안에 있더라는 것 그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음식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태국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은 태국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쌀국수, 뭐 팟타이부터 시작해서 태국 전통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태국 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콤달콤, 새콤, 짭짤함 또한 쌉싸름한 이런 오감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문화들을 보자면 물 축제 송크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축제 기간인데 이 기간은 물을 사용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나라의 의식인데 이것들도 불교 문화에서 내려온 거예요. 물 축제가 불교 문화에서 온 건데 불상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면서 또한 그 물을 받아서 또 손에다가 주면서 축복하는 그런 것들로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제가 4월에 있는 송크란 축제 물축제고요. 11월 달에 하는 러이크라통이라고 여러분 풍등 혹시 보셨나요? 하늘로 띄어보내는
장관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다른 때 안 가셔도 10월중에 러이크 같은 북쪽으로 가시면 정말 큰 축제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 개의 그 풍등을 그 하늘로 올려 보내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소원을 빌어서 하늘로 날려보내고 또 강으로 이제 배 바나나 나무를 잘라서 물에 뜨거든요. 배처럼 만들어서 그 떠내려 보내면서 또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불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수산이 한 8%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서비스직으로 다 옮겨갔어요. 지금 계속 이제 이것들이 더 줄어들고 또 산업의 35%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쯤에 조사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은 2030년쯤 됐을 때는 한 65%, 80%, 70%까지 서비스업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이런 것들이 태국이 2-3년 전에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한 5배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네. 3년 전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만큼 길가에 가면 오토바이들이 다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만큼 태국은 또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출근 집 앞에 나가서 물건 아침 사와서 집에서 이제 데워 먹지도 않습니다. 뜨거운 걸 파니까 바로 먹기도 하고 밖에서 나가서 식사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오면서 이제 또 사가지고 들어와서 집에서 식사하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왜 집에서 조리를 안 하냐? 더우니까. 네. 더워서 그런 조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요리를 하고요. 도시 사람들은 거의 이제 집에서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외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외에는 한부모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조부모 가족도 많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결혼을 같이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태국도 이제 동거 문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문화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동거하다가 같이 살려면 결혼 의식을 하는데 결혼식은 하지만 또한 혼인 신고는 또 안 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헤어지면 이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또 엄마는 가정을 또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도시로 나와서 일하다가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되고 또 그 만나서 아이를 또 낳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할머니 밑에서만 쭉 크고 엄마는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태국 시골 지방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서 많은 시골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을 볼 테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있는 가족들이 많이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고 엄마랑만 살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또한 그 부모님들이 그 지역의 시골에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한 18만 명 정도 태국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아이들을 또 태국에 놓고 오고 부모님들이 또 일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회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태국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국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그 지역이 워낙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도 그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자동차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태국에서. 왜냐하면 태국의 초기에 1930년대, 40년대 그때 이제 태국에 도로를 올 때 일본이 와서 도로를 놔주게 됐습니다. 놓으면서 협약을 맺은 게 차는 우리 걸 써라 라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가시면 8, 90%가 태국에 있는 태국 차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차들이 태국에서 생산해서 주변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태국 본 전자제품은 많이 없어요. 다들 이제 수입해서 팔아내는 그런 것들이고 쌀은 주농사이기 때문에 쌀은 많이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태국의 교육제도인데요. 의무교육이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는 다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시골로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엄마 아빠 돕는 할머니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 취학률은 한 81%, 대학 진학률은 64%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태국 요새 들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국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태그만 하면은 QR코드만 찍으면 다 바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나라. 시골도 그래요. 시골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그물줄놀이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요새 이제 저 지방으로 가면은 애들끼리 모여서 핸드폰 보면서 틱톡 보고 있고 또 챌린지 따라하고 있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많이 좀 씁쓸한 단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여전히 복음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가면 불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윤리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 중시하고 있고요. 영어는 이제 도시에서만 상업적인 상업 구역에서만 좀 쓰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시에는 그래도 좀 하지만 시골 가면 영어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의가 바르다 이 말은 정말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들 밑에서 제대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돕고 그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복 많이 보셨겠지만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교사 존중에 대해서는 정말 부러운 나라입니다. 학생들 대체로 온순하고 예의 바르고 장기 선교팀은 영어 사인과 놀이를 준비해서 교육사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많이 활동을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귀를 열고 들으려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스펀지처럼 잘 들어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태국의 종교를 보자면 93% 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93%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제대로 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다 이제 혼합된 종교를 믿는 것이죠. 이슬람교가 이제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어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두번을 쓰고 물건을 파는 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고요. 기독교가 1%라고 얘기하는데 태국은 캐톨릭이랑 천주교랑 개신교를 합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한 9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아니고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만 명에서 70만 명, 60만